박찬대 최고위원이 새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지난 주말 선언을 했는데 또 다른 인물, 그런데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명의 최고위원이 같이 그만두게 된다면 향후 올 8월 말까지 최고위원직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자리가 빈다면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박찬대 최고만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의 부담도 줄이고 또 선출직으로 저희들에게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 최고위원직을 더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고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 기자회견이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서영교 의원의 원내대표 출사표라고 받아들였었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달랐어요. 윤기찬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반발도 못 하잖아요. 저 사이의 행간에는 사실은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또는 어떤 세력이 원내대표군을 정리했다, 조정했다. 되게 일사불란함해 보이는데 저는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글쎄요. 이게 당내 파열음이 커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당내 다양한 세력들이 뭐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눠서 맡아야지만 당이 건강하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앞날과 관련돼 있어요. 제가 뭐 타당이지만 사실 민주당의 경쟁 정당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국신당이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여 명의 친문, 그러니까 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친명으로 평가받지 않는 분들이 당선자 등에 있단 말이죠. 이분들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일사불란함이 그분들께 어떤 위협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앞날이 없다. 따라서 저는 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그 일사불란함이 주는 메시지를 20명의 분들이 보고 조국 신당과의 관계 개선을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낙점해서 다 교통정리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하셔서, 근데 이런 부분이 또 크게 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래도 지난번에는 비명계 홍익표 원내대표나 박강원 원내대표 대표와의 약간의 좀 뭐 가끔 파열음도 있고 이러면서 좀 건강한 민주당이었다면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교통정리가 다 되면 너무 친명, 이재명의 민주당 일변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보면은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2명 비면은 좀 아무래도 공백이 있죠. 뭐 널리 타당하다고 보고요. 김성원 의원 자체는 본인이 부담을 느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후보군도 있지 않습니까? 꼭 서영교, 김성환 두 분이 꼭 원내대표가 될 거라는 거는 뭐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지면서 줄줄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하다 보니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지도체제로 해서 재편되는 게 아니냐. 근데 총선에서 야당으로서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신뢰도, 그다음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분위기가 당내에는 팽배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나가서 박찬대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의 어떤 출사표에 본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인적적으로 뭐 굳이 할 필요 있겠냐, 꼭 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비할 필요 있겠냐, 판세를 읽었을 땐 뭐 사퇴하는 후보군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박찬대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좁혀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까지 오늘 불출마 기자회견 서영교 의원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